자, 표현 유형에서는 볼프의 영향을 받아서 노엔펠드의 시각형과 촉각형이 나왔어요. 볼프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로엔펠드 게 중요해요. 자, 로엔펠드는 니은번에 보시면 약시아와 맹아의 표현을 정상화와 비교하고 어린이의 미적 표현 유형을 시각적 촉각형으로 구별했다. 이론적 근거는 인간은 자신의 지각이나 경험의 패턴에 따라 특유의 표현 방식을 취하며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적 경험은 표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로엔펠드 시각형과 촉각형을, 로엔펠드는 이걸 나눌 때 이 표현 유형의 표는 38페이지에 있는 표 있죠?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형의 표는 선생님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외울 때 어디까지 외우시면 되느냐? 접근 방법, 인물 표현, 이것을 형태라고 하죠. 공간, 색채, 여기까지 하시고 동기부여, 요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나머지 것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먼저 시각형하고 촉각형을 볼게요. 시각형과 촉각형에 선생님들은 교재에다가 쓰세요. 따로 이걸 그대로 다 쓰면 힘드니까. 접근 방법이 있고, 형태가 인물 표현이죠. 인물, 형태, 색채, 공간, 이게 바로 뭐예요? 조형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조형적 특징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로엔펠드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로엔펠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잭의 제자라고 아까 잠깐 언급했죠. 시잭 어린이 미술 했던 사람. 자, 그 시잭은 표현주의 화가였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시잭의 제자였기 때문에 로엔펠드도 어떤 사람이냐? 표현주의 화가들이에요. 표현주의 화가들은 뭐에 영향을 받았느냐? 정신 분석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심리학에. 심리학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해서 그림으로 그려라. 자유 표현을 해라. 이게 표현주의거든요. 그래서 로엔펠드는 표현주의 화가였기 때문에 표현주의 이전의 미술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표현주의 이전에는 어떤 미술이 유행했냐?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가 유행했죠. 한마디로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하죠. 인상주의의 보편적인 특성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객관적인 빛 있죠? 그걸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마네, 모네 작품 이런 것들이 인상주의예요. 자, 그러면 시각형은 뭐하고 가깝냐? 인상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특성이 시각형. 로엔펠드가 봤을 때. 자, 촉각형 같은 경우에는 로엔펠드가 표현주의 화가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간 미술보다 자기 게 더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주의 요렇게 보시면 형태, 색채, 공간이 쉬워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출제가 되냐? 인상주의가 객관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거에서 사실주의가 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요렇게 비교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이렇게 비교해도. 자, 이걸 이제 로엔펠드는 또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어떤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린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거는 잠재된 창의성을 표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봐요. 그래서 좀 더 로엔펠드 시각에서는 우수하게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의 접근 방법을 이제 또 할 때 이걸 연구한 건 어디서 했어요? 맹아그라 했죠. 약시아를 중심으로 연구한 거고요. 여기는 맹아를 중심으로 연구한 거예요. 약시아들 같은 경우 조금 눈이 보인다 했죠. 그래서 매개체가 뭐냐? 대상, 외부에 있는 대상을 볼 때 눈이 매개체가 된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중에서 눈이 중심이 된다면, 이것들은 맹아들은 안 보이니까 어때요? 감각에 의존해요. 그래서 맹 일반적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기 물건이 그 위치에 없잖아요.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없으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 사람들은 어때요?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그 따뜻함을 보라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가 느끼기에 좋아하는 색, 검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따뜻함을. 요게 주관적인 색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맹아들은 신체에 의존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형태를 표현할 때 대상과 닮음이 중시가 돼요. 그래서 대상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외관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인 형태, 객관적인 형태 요렇게 하는 거야. 사실적인 게 객관적이죠. 근데 안 보이면 형태는 어때요? 자신의 가치관계에 따라서 중요도가 틀려진다 했죠.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 형태, 다른 말로 형태를 왜곡한다. 우리는 왜곡하면 이렇게 변형하잖아요. 변형한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변형된 형태, 왜곡된 형태. 색채 같은 경우에는 대상과 닮은 색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유세에 가면은 사실주의. 근데 인상의 색, 내가 시시각각 지각하는 인상의 색 하면은 인상주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색이 요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색은 우리가 주관의 색. 주관의 색은 내가 얼굴을 마티스가 했던 것처럼 보라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다. 요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창조의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본서 책에 주관의 색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심상의 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창조의 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공간 표현에서는 시각형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고 멀리 있는 사람은 뒤로 갈수록 적어지죠. 그래서 입체적인 공간을 추구해요. 입체적인 공간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원근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촉각형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뭘로 나타나냐? 기저선으로 나타나요. 어린이들이 하늘, 땅, 종이로 이렇게 그냥 그어서 막 임의적으로 나누는 선이 기저선이에요. 자, 그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평면적 공간이라고요. 그래서 뭉크라든지 다른 작가들의 작품, 표현주의 화가들의 에곤 실레라든지 요런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거리감이 없어요. 학생들의 그림에서도 거리감이 없어요, 공간 차이가. 그래서 요러한 특성을 선생님들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